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인생의 진짜 파워를 찾을 수 있는 곳 역발상 연구소입니다. 수익률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정보가 공유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예전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갈수록 비용은 커지고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겉으로는 잘 돼 보이고 매출이 커도 수익률이 낮아서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 유형별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과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비용을 줄이고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었다. 관련 업체와 제휴를 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나 개인 투자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익률 계산 방법과 서비스에서는 운송과 광고, 예측과 주문 판매, 창작과 프리랜서, 상품 판매에서는 매입과 유통, 납품 판매는 제조와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매출과 영업, 경상, 공원 이익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실제 계산식과 사례를 보여주고 요약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1장 수익률 계산 방법. 수익률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하여 비용 증가 요인을 통제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금융비용, 설비비, 감가상각 등의 손실비용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회상실과 판매되지 않은 재료비 손실, 제작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상품 판매 부문은 재고비용과 불용품이 되거나 생산연도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투자상품 부문은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수수료를 계산에 넣어야 하며 사업수익은 각종 가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2장 운송 및 광고 수익률. 서비스 부문의 판매이익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설비가동비용,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재비용과 고정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다. 판매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설비가동비 더하기 재료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임대료 더하기 사용료 빼기 고정비 상각시설 투자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사업 방식과 형태별로 특성과 가중치를 반영해야 한다. 1. 운송업의 탑승률. 버스 지나가고 손든다는 속담이 있다. 운송업은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없어진다. 아무리 고객이 넘쳐도 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수익이 없다. 항공, 철도, 버스, 해상 등의 여객 운송 부문은 출발 편수별로 탑승률이 낮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특정 시간대와 요일, 시즌 등의 성수기에는 쏠리고 비수기에는 텅 비는 고객의 쏠림 현상을 부드럽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화물 운송은 편도만 싣는 것이 문제다. 탑승률은 탑승인원 나누기 공급자석 곱하기 100. 탑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비수기에 할인 혜택을 주어 수요를 유발하고 예약제를 실시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며 티켓 구입을 쉽게 하고 홍보를 위하여 중개업체와 제휴를 한다. 2. 광고 게재률과 광고효과 수익률. 방송이나 잡지를 발행할 때 광고를 싣지 못하면 수익이 없어진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게재한 광고 금액을 가능한 광고 금액으로 나눈 게재률이 중요하고 광고를 의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도 월간, 일간 발행 시점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고 정상 요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 게재률은 광고 게재 금액 나누기 가능 금액 곱하기 100. 광고 게재률을 높이는 방법은 비수기에 할인 혜택을 주어 수요를 유발하고 예약제를 실시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계산식. 사이트 방문을 통한 판매 또는 회원가입이나 등록 등의 특정한 동작으로 전환된 횟수를 측정하는 구매 전환율은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 구매 건수를 광고를 통한 사이트 방문자 수로 나눈다. 광고에 지출한 비용당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를 의미하는 광고 수익률은 광고를 통한 판매 수익을 지출한 광고비로 나눈 값이다. 광고에 지출한 비용당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를 의미하는 투자 수익률은 광고를 통한 판매 이익을 지출한 광고비로 나눈 값이다. 사례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1월 실적을 예로 들어서 계산해 본다. 10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여 1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휴대폰 판매 대수가 500개이고 개당 10만 원의 판매를 하였을 때 1월 총 매출액은 5천만 원. 500개 곱하기 X 10만 원이며 1월의 매출 총 이익은 1000만 원.
500개 곱하기 X 2만 원이 된다고 하자. 구매 전환율은 구매 방문자 수 500명 나누기 총 방문자 수 1만 명은 5%. 광고비 수익률은 매출 5천만 원 나누기 광고비 100만 원은 5000%. 투자 수익률은 이익 1000만 원 나누기 광고비 100만 원은 1000%. 또는 1만 원. 3장 예측 주문 설비 수익률. 1. 예측 판매율. 오는 손님을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음식은 팔리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발생한다. 재료비와 인건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가동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측 판매가 중요한 부문은 만들어 놓은 음식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농수산물 등에서 의미가 크고, 재료비, 제품원가, 인건비가 크다. 종로의 김밥집이 강남의 가든보다 수익이 좋은 것은 가동률에 의한 차이가 중요하다. 예측 판매율은 실제 판매액 나누기 예상 판매액 곱하기 100. 회전율은 실제 사용시간 곱하기 방문자 수 나누기 공급자석 수 곱하기 2. 가동시간 곱하기 100.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웰빙 컨셉으로 저칼로리와 제철 음식으로 맛을 좋게 하여 소문을 내서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며, 날씨와 요일, 계절별로 실적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을 잘해야 재료비의 손실이 적다. 고객의 수용 규모는 약간 부족하게 하고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재미있는 퍼포먼스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지루하지 않게 하고, 먹는 손님은 서두르게 해야 한다. 2. 주문 제작. 주문에 의해서 생산 제작을 하는 방식은 상품 재고는 없지만 설비와 가동률이 문제가 된다. 인쇄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컴퓨터와 프린터의 발달로 주문량이 줄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쇄의 광고, 홍보물과 각종 봉투, 선물용 가방, 액세서리, 문구 제작, 예약 및 맞춤 서비스 등이다. 상품이 팔리지 않아도 시설 투자 비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원가 요소는 주문량, 재료비, 설비 가동 비용이 크다. 가동률은 주문 판매량 나누기 가능한 생산량 곱하기 100.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주를 늘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단골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체와 제휴를 하고 홈페이지, 전화번호, 검색엔진 등록 등의 홍보를 직접 하거나 대행업체를 활용한다. 택배나 퀵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이나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설비 서비스. 자영업 성격의 헬스클럽, 미용실, 학원 등은 일정한 면적의 공간 임대와 필요한 설비, 전문 인력이나 강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다. 전문 강사료는 대부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설의 가동률, 공간 활용과 고객의 회전율이 관건이다. 공연 관련이나 숙박업, 레저시설 등이 해당되며 설비 가동비와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가 크다. 가동률은 근무시간 곱하기 서비스 인원 나누기 공급자석 수 곱하기 2. 가동시간 곱하기 100.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소문에 의한 구전 마케팅과 소개 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고객 유치 전략과 서비스 당사자의 수상 경력, TV 출연, 전문 잡지 소개 등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다. 4장 프리와 창작 수익률. 1. 프리랜서.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계약제 형태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프리랜서와 전문 기능인은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지만 인지도와 사건 수입 능력, 컨설팅, 날씨 등의 환경 요인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은 없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수익률은 실수익 나누기 가능시간 곱하기 평균 단가 곱하기 100.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무장이나 매니저에 의한 수주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중개업체에 의한 소개를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하고, 개인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전화번호, 검색엔진 등록 등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 자격증으로 컨설팅을 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은 통상적인 비용을 적용하며 성공 시에 별도 사례를 받는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소송물가액의 40%를,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망 10%, 부상 20% 정도를 받으며 보험회사에서 일부를 환급받는다. 법무사의 경우도 이에 준해서 받는다. 기업체에서는 전임 변호사를 두기도 하지만 중소규모에서는 자문 변호사 기본 월 50만 원 내외를 둔다. 세무회계사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본 기장료의 경우 10에서 20만 원. 전문 기능직은 건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능공이나 중장비 기사도 높은 보수를 받지만 눈이나 비 등의 날씨에 영향을 받고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2.
창작물, 영화, 드라마, 공연, 이벤트 등은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배분한다. 공헌도에 따라서 기본 배분율과 매출 금액별로 옵션에 따라 추가로 보수를 받는다. 수익률은 배분 비율 곱하기 총수익 빼기 필요경비 곱하기 100.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영화왕과 사는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등과 같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인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자극하면서 흥미가 있는 소재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구성, 음악과 미술,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등의 관련 요소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자본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업체를 끌어들여야 가능하다. 5장 상품 판매 기준 1. 매입 기준 평가와 매출 기준 평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큰 차이는, 백화점은 통상적으로 입점 업체가 매입과 판매 책임을 지는 유통 매출의 개념이고, 할인점은 매입과 매출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판매 기준으로는 백화점이 크고, 매입 기준으로 하면 할인점의 실적이 훨씬 높게 된다. 최근에 매입 기준으로 바뀌면서 판매 순위와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 판매 형태별 수익 특성. 백화점과 할인점의 큰 차이는, 백화점은 통상적으로 입점 업체가 매입과 판매 책임을 지는 유통 매출의 개념이고, 할인점은 매입과 매출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판매 기준으로는 백화점이 크고, 매입 기준으로 하면 할인점의 실적 거래이 훨씬 높게 된다. 최근에 매입 기준으로 바뀌면서 판매 순위와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주수익은 컨설팅 비용과 가맹비이고, 기기와 장비 임대가 부수익이 된다. 본사의 홍보와 확장 전략이다. 가맹점의 주수익은 영업이익이고 권리금이 부수익이 된다. 핵심 전략은 조기에 진입해야 가능하다. 중개사업의 주수익은 고액의 고객을 알선하는 것이고, 부수익은 구정과 소문에 의한 수익이다. 주로 부동산, 결혼, 헤드헌팅 등이 있다. 임대사업의 주수익은 임대료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행사의 주수익은 성수기의 좌석 확보가 핵심이고, 골프 등 테마 관광으로 부수익을 만든다. 관련 업체와 제휴를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3. 계절요인과 연도별 재고의 가치 하락.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분명한 계절용 음식이나 옷은 그 계절이 지나면 재고가 되고, 연식이 중요한 자동차 등의 제품은 해가 바뀌면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연말에 팔리지 않는 물건을 대폭 할인하여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장 상품 판매 수익률. 1. 매입 판매. 대부분의 판매 방식은 자기 자금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진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지만, 직납과 쇼핑몰이 늘어나고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판매 수익률은 판매 가격 빼기 구입 가격 빼기 금융비용 빼기 판매 관리비 빼기 마이너스 재고비용 나누기 판매 가격 곱하기 100. 재고비용은 예상 판매 시점에서 하락한 가치만큼을 평가하여 빼준다. 판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점이나 사업면허 보유 등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판매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납품 시점과 구매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여 금융비용이 장기간 잠기는 것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2. 유통 판매. 공장 출고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는 대개 정해지고, 유통 단계와 영업사원의 마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총판 수익률은 통상 소비자가 대비 15에서 20%라고 보면 된다. 소비자가가 만원이라면 공장 출고가 3,500에서 4,000원, 총판 마진 20에서 25% 적용 시 총판 대리점 출고가 5,500에서 6,000원, 소매 마진 40에서 45% 적용 시 판매가 1만원. 즉, 공장에서 4,000원에 출고된 제품을 소비자는 1만원을 주고 구매하는 구조다. 중간 유통마진 6,000원 중에 총판 마진과 소매점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총판에서 영업사원을 두는 경우에는 영업사원 마진이 10에서 12%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총판 간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 경우에는 총판 순 마진 8에서 10%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영업사원 마진은 손 떼지 못하기 때문에 총판의 순 마진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경력이 붙고 인맥이 형성되다 보면 가끔씩 땡처리 되는 제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많은 마진을 볼 수도 있고 영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소매점에 싸게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유통마진 수익률은 출고가 또는 판매가 빼기 매입가 나누기 판매가 곱하기 100. 확정된 수량을 계약, 주문 납품하는 경우는 재고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유통마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과 영업사원의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다.
7장 납품 이익률 1. 제조 납품 중간산업재 부품을 자신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은 협력관계 및 하도급 관계가 많다. 기술력이 우위면 ODM 방식으로, 판매 능력이 우수하면 OEM 방식으로 하며 마진과 종속관계가 달라진다. 확정된 수량을 납품하는 경우는 재고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납품마진 수익률은 납품가격 빼기 구입가격 나누기 납품가격 곱하기 100. 납품마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제조원가를 낮추고 납품가를 높이는 것인데 기술력과 협력관계의 강도에 달려있다. 2. 유통납품 대기업이나 판매 중심 회사는 설계나 마케팅, 판매 분야에 치중하고 중간산업재 납품을 해외 거래선이나 중소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구입하여 확정된 주문량과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 유통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수량과 금액을 감안해야 한다. 납품마진 수익률은 납품가격 빼기 매입가 나누기 납품가격 곱하기 100. 납품마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경쟁력 있는 상품, 공급처를 해외까지 다양하게 확보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납품 가격도 좋게 받을 수 있고 경쟁력도 커진다. 8장 사업부문 수익률 1. 매출이익 매출이익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한 차익으로 판매원가는 재료비와 구입원가, 설비가동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이 커지면 규모는 커지지만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이익은 경쟁의 정도, 품질과 시장에서 위치, 거래 단계, 생산 능력의 요소로 결정된다. 매출이익률은 사업 구조와 규모,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통상적으로 20에서 40%이던 매출이익률은 갈수록 악화되어 20%대로 떨어지고 있다. 매출이익률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매출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영업 활성화와 재료비 구입가 등의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2. 영업이익 제품 원가와 생산에 소요된 관리비, 통신비, 홍보활동비 등의 재비용을 빼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 하고 이익률을 말하며 기업의 이익과 운영 능력을 의미한다. 성장과 대출을 중시하던 과거에는 매출 규모가 중요했으나 지금은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영업활동에 들어간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빼기 재비용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마진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거래 단계를 축소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고 노는 인력이 없어야 한다. 3. 경상이익 영업 외에 이자소득이나 차입금, 이자 등의 수익과 손실을 합치고 법인세 등의 제세금을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경상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영업활동에 들어간 재비용, 영업의 수익 손실, 제세금을 차감한 이익이다. 경상이익률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빼기 재비용 더하기 영업의 이익 빼기 마이너스 제세금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경상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의 각종 자료를 챙기고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4. 기대 수익률과 위험 기대 수익률은 미래의 투자로부터 얻을 수익률의 평균값이다. 어떤 사업이 호황일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불황일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보통은 어느 정도가 나는데 호황, 불황, 보통의 확률이 각각 어떤 값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를 통합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 값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적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다. 리스크란 미래 수익률의 변동성이다. 수익률의 변동이 크면 위험한 프로젝트고 변동이 작으면 덜 위험한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수익률 확률 분포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된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업별로 수익률을 높이고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5. 공헌이익률 손해를 보고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특정 품종의 한계이익에서 그 품종의 개별 고정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개별 고정비용이란 그 품종의 전용 기계의 감가상각비, 고정재산세 등을 말한다. 각 품종의 공헌이익 합계에서 공통의 고정비를 공제한 금액이 순이익이 된다. 품종별 공헌이익은 품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회수력과 순이익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품종별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공헌이익의 계산은 기업 전체의 이익계획, 고정비계획, 예산 편성 등의 유익한 자료가 된다. 고정비가 동일하다 가정하에 보면 공헌이익이 크다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나 매출액은 작아진다.
그 이유는 공헌이익 자체가 단위당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을 말한다. 반대로 공헌이익이 작다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나 매출액은 커진다. 이를 공식으로 넣어보면 공헌이익은 판매가 빼기 변동비, 이익은 총공헌이익 빼기 고정비가 된다. 따라서 총공헌이익과 고정비가 일치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란 것이다. 총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곱하기 판매 수량이다. 여기서 단위당 공헌이익이 크면 고정비와 일치하는 판매 수량은 작아지기 마련이다. 공헌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수익률 계산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상품 수익률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